발표되는 순간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건 1등이다. 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무조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를 놓아야 되고. 안녕하세요. 몰라서 하는 말인데 채다입니다. 오늘의 모르는 사람은 대학생 때는 양말 장수, 졸업쯤엔 디즈니랜드 인턴, 그리고 작년에는 깐느 광고제에서 한국 대표로 다녀왔던 이수민 씨입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에너지를 타고납니다. 누군가는 에너지가 본인에게 향해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밖을 향해 있기도 하죠. 오늘 모신 게스트는 밖을 굉장히 많이 향해 있는 분이면서도 본인의 취향이 확고한 안으로도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양 또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수민 씨는 되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타고났고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쏟아내는 분이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부기북스에도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느껴서 오늘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A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그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 원래는 TV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팝업 스토어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도 만들고 뭐 유튜브에서 스킵하고 싶어하는 그런 광고들도 만들고 뭐 올영 세일하면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지금 올영 세일 시작하는 그런 배너 광고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광고로 밥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드신 수많은 광고들 중에서 저희가 좀 알만한 게 뭐가 있죠? 제가 롯데 계열사의 광고 대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 뭐 제과, 롯데월드, 약간 롯데카드 이런 롯데 계열사의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실만한 건 뭐 뉴진스랑 빼빼로 콜라보레이션 해서 같이 찍었던 광고가 그나마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도달이 되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올리브영이라는 광고주를 만나서 올영 세일, 요번에 3월 올영 세일에서 막 네잎클로버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광고 일을 하면 보통 광고 일을 하기 전에 광고업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깨졌는지도 좀 궁금해요. 한 두 가지 환상을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사람들이 되게 밝고 톡톡 튀고 뭔가 재밌을 것 같다. 뭔가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한 직업 환경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프리하고 막 대머리 아저씨 뭐 특이한 안경 쓴 조수영 기획자님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겠구나 약간 그런 걸 상상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아이디어를 마음껏 분출해서 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 15초 짧은 광고가 만드는데 몇 억이 드는 광고 그쵸. 그걸 또 매체로 몇십억을 틀고 하니까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3, 40명? 많으면 100명 정도까지 함께 일하는 거다 보니까 내 아이디어가 온전히 세상에 나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근데 확실히 광고회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발랄하고 옷도 특이하고 약간 요런 그런 환상은 실제로 매일 사무실에서 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MBTI 조사를 했는데 ENFP가 가장 많았고 저희 팀에도 저만 T고 나머지가 거의 다 ENFP예요. 그러면 수민 씨는 MBTI가? 저는 ENTP입니다. ENTP? 네, 한 끗 차이로.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광고들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뭐 겪는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을까요? 이 3, 40명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 3, 40명이 실제 뭐 프로덕션해서 뭐 촬영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아이디어 내는 사람만 그렇게 많은 건지 좀 궁금해요. 덕션을 포함하고 그 촬영 제가 최근에 올영 광고를 찍을 때 촬영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있나 세봤을 때 거의 세봤어요? 네, 세봤어요. 앉아서. 그래도 거의 4, 50명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션을 제외하고 순수 대행사에 있는 사람들만 치면 그래도 한 20명? 15명, 20명은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와 그리고 광고주라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주는. 그럼 그들은 뭐 이래서 올리브영이라고 치면 상품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품이 너무 대빵만하게 상품만 보이면 세일 광고 같고 약간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 광고 기획자의 역할인데 매체팀의 의견도 듣고 제작팀, 뭐 덕션, 뭐 광고주, 디지털팀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미니가 어쨌든 기획을 하거나 할 때 그래도 얘를 좀 제일 나는 강조를 하는 편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기준이 확고히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사실 광고를 만들다 보면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만 몰두될 때가 있는데 내가 진짜 소비자가 돼서 이 광고를 만나면 뭐 좋을까? 뭐 팝업 스토어를 한다면 내가 진짜 거기 이 컨텐츠가 있다면 가고 싶을까? 이 굿즈를 갖고 싶을까? 약간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굿즈 같은 건 특히 저는 되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팬심을 악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부기북스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되게 굿즈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쨌든 너희 우리한테 팬심 있잖아. 사라는 강매의 느낌처럼 되려나? 이게 이 사람들 기준에 100%는 아닌데 한 60, 70만 해도 그 팬심으로 사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뭔가 그런 굿즈를 만들 때 전 100을 주고 싶거든요. 그 40%의 허전함이 단순히 팬심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은 마인드긴 한데 네. 사실 완벽함을 추구하기에는 항상 돈이 많이 들어서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년 전쯤이잖아요. 그때 저한테 들려주셨던 얘기가 나 이제 깐느 광고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넣어봤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됐다라고 소식만 이제 카톡으로 받고 그 뒤로는 이제 소식들을 이제 인스타로 확인을 했었죠. 일단 제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게 영 라이언즈 컴페티션이라는 건데 그게 업계에 있는 만 30세 이하의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그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100일장 느낌인데 지금 저희가 대행사다 보니까 광고주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가이드에 맞춰서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뭐 모든 직장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수가 있고 팀장님이 있고 상무님이 있고 광고주에 또 팀장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싹 다 버리고 그냥 온전히 내 아이디어로 이게 겨루는 정말 귀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신청서를 낼 때 결과물을 같이 제시해 아니면 기획서만? 그 약간 공모전이랑 비슷하게 어떤 날에 그 사이트에 딱 과제가 올라오면 그 과제 발표일로부터 한 이틀 정도 주어져요. 그럼 이틀 동안 그 광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한 시간이 48시간? 네. 그래서 왜 48시간이냐면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뽑히면 이제 본선 칸에 가서 48시간 내에 다른 국가대표들이랑 겨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선발된 팀들이 그 칸에 가서 가서 이제 국가 대항전을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뽑혀서 온 애들이랑 똑같이 과제를 받고 48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겨루는 게 영 라이언즈 컴페티션입니다. 그러면은 그 첫 한국 대표로 선발됐을 때 받았던 과제는 뭐였어요? 그 아시아 산림을 조성하는 어떤 협력 이런 큰 단체가 있었어요. 나무를 심게 하는 그런 과제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산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림의 문제가
나무를 저희가 뭐 종이도 만들고 휴지도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나무가 뽑히고 뭐 산불로 훼손된 그 공간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경북에 산불이 엄청 심하게 그쵸. 났잖아요. 근데 너무 먼 곳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금방 까먹어서 맞아요.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산림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는 순간에 상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문제이자 제가 해결하고 싶은 과제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나무 가구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케아랑 협력을 해서 되게 산불이나 산림 훼손을 연상시키는 컬러를 따와서 블랙트리 에디션이라는 그런 뭔가 재 같은 느낌. 네, 가구 라인을 만들자. 그리고 그 가구 라인을 이렇게 소비를 하면 그 소비액의 일부는 다시 그 나무를 소비한 장소에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캠페인을 제안을 했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네,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 광고 혹은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일을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오해가 창의력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 수민 씨가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문제를 얼만큼 잘 분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가장 무언가 할 때 중요한 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 문제를 진단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마주하는 크리에이티브들은 해결책의 영역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대표로 초청이 되면 몇 팀이 가게 되나요? 그때 한 6, 7팀 갔던 것 같아요. 각 부문마다 한 팀씩. 부문마다 한 네네. 팀씩. 그래서 그렇게 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칸 페스티벌이 그 프랑스 남부 칸에서 열리는데,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메타, 뭐 핀터레스트 아니면 뭐 구글 이런 데서 이제 기업 부스들을 많이 차리고 거기서 네트워킹하고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과제를 받아서 또 48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심사위원 앞에서 피칭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컴페티션이 진행됩니다. 그럼 그때 피칭했었을 때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때는 진짜 뜬금없이 모로코의 노숙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노숙자들을 셰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그 노숙자 셰프를 고용하기가 조금 그쵸.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생이 일단 제일 큰 문제일 뭔가 것 인식이 같은데? 안 좋잖아요. 노숙자가 내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약간 기업의 결정권자들이 그 트레이닝 잘 된 노숙자 셰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과제였고, 아쉽게도 그건 1등은 하지 못했어요. 미션이 주어졌을 때 미니는 어떻게 또 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 기업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노숙자 셰프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보세요라고 알리는 것보다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좀 하이제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들은 사실 출장을 많이 다니고 기내식을 먹고 1등 이코노미석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1등석에 식사 시간을 하이제킹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네, 그때 우리 셰프들이 만든 그 음식을 선보여서 그 편견을 좀 깨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이번에 아까 얘기하셨던 거 이케아라면 이번에 뭐 에어라인들이랑 네. 협업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모로코 에어라인이랑 협업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1등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기억도 하세요? 1등 아이디어가 발표되는 순간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건 1등이다. 진짜? 너무 잘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로코의 문화를 찾아냈는데 그게 모로코에서 약간 기부를 하면 텍스가 굉장히 많이 감면되는, 저희 나라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 문화적 특징을 잘 살려서 도시락을 만든대. 그래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 먹으면 도시락을 사 먹었을 뿐인데 세금 감면까지 이어지는 그런 되게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 좋았다고 느낀 건 그 짧은 시간에 모로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다들 높이 샀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네요. 모로코라는 나라가 이제 미션을 나올지 몰랐으니까.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알찼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쏟을 대로 다 썼고 또 그만큼 보상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이랑 맞아요. 주어지는 기회들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건 굉장히 서양 중심적인 축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뭐 올해 광고 대행사, 올해 광고 캠페인 이런 것들을 뽑는데 대부분 미국, 캐나다 이쪽 베이스고 사실 아시아에서도 태국이나 일본 이런 데도 광고를 되게 잘 만드는데 사실 주목받는 건 되게 서양적 기준으로 서양 사람들이 약간 잔치를 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하지만 저는 수민 씨 아이디어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긴 했잖아요. 뭔가 국가 대표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때 진짜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너무 1등을 하고 싶었고 그 광고인으로서 깐느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처음 1등 발표가 됐을 때 저도 너무 기뻤고 팀원들도 다 너무 기뻐해주고 축하도 많이 받았고 막 포스터도 만들어서 회사에 걸어주고 상무님도 뭐 샴페인을 선물해주고 그런 주변 환경들의 축하를 받는 것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그래도 내 아이디어가 이제 한국을 대표로 해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견줄 만큼 내가 실력을 쌓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면서 되게 스스로 만족하는 경험이었어요. 수민 씨의 뭔가 연대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양말을 팔아보기도 했고 뭐 디즈니를 하기도 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이것저것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하나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뭔가의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하는 방금 얘기를 할 때도 뭔가 깐느를 갔으니까 또 수민 씨가 가지고 있는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그거에 좀 더 용기가 생겼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칸을 갔다가 뉴욕을 바로 갔잖아요. 칸 갔다가 파리에서 조금 놀고 다른 사람들은 유럽에 왔으니까 다 유럽 여행을 할 때 저 혼자 갑자기 대륙을 또 건너서 미국으로 갔어요. 혼자 간 거예요? 네, 혼자 그냥 뉴욕에 갔어요. 왜 갔냐면 내가 계속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있는데 한국에서 같은 사무실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맨날 같은 일을 하면 그 고민만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실 경험해보기 전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가서 이게 진짜 나랑 맞는지 그런 걸 좀 보고 거기서 생각을 해야겠다. 환경을 좀 바꿔서 결정을 내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뉴욕에 가서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할 때 뭐 글을 쓰기도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만 약간 최대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봤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 수민 씨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유학을 잡았고 그게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글을 쓰기도 하고 뭐 본인만의 방식들로 풀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것일까를 확신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원하는 것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 찾아가는 과정은 제가 그래서 저는 아이폰 메모장에 제 생각 기록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몇천 개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과거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지 조금 되돌아봤는데 2년 전에도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작년에도 매년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뭐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일을 해보고 싶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공통된 고민의 줄기가 있어서 내가 진짜 생각보다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갖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뉴욕에 가서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되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구나를 확신을 조금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뉴욕에 갔을 때 어떤 노력들을 했었나요? 일단 어떤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제가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분한테 뭐 DM도 계속 꾸준히 보냈고 답이 왔었어요? 네네 답이 왔고 그리고 나서는 그 유튜브 정보 칸에 보면 그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로 제 고민과 얻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나를 한번 만나달라라는 걸 보냈고 그분 말고도 뭐 되게 내가 원하고 싶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커피챗이라고 하죠. 커피챗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은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유튜브까지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의 연대기를 저도 듣게 됐고 그리고 뭐 그 유튜버이자 마케터로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도 뭐 어떤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왜 이걸 선택했냐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결정을 좀 더 잘 하고 싶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좀 그들의 경험을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줬던 인사이트나 들려줬던 이야기들 중에 좀 특히 꽂혔던 문장들이 있나요? 그 사실 그 2명 외에도 막상 가니까 예상치 못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 제가 어떤 숙소에 머물게 됐는데 그 숙소의 주인이 알고 보니 엄청 큰 저널 회사의 뭐 부사장님? 이셔서 그분도 만났고 갑자기 구글에서 광고 상품을 만드는 사람도 만났고 약간 가니까 되게 다양한 한국에서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인연들을 만나서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제가 계속 막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솔직히 미국 갈 돈도 없고 뭐 회사 그만두는 것도 걱정되고 막 곧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쏟아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너의 뜻이 여기에 있어서 네가 뉴욕까지 왔고 계속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한 거면 너의 뜻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와야지 약간 뭘 그렇게 고민해? 라는 그런 되게 심플하고 명료한 걸 그리고 어차피 오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뭔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업계나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게 그 대화 속에서 맞아요. 난 널 또 볼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에게 계속 어딘가에 암시처럼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또 볼 것 같아? 또 볼 것 같아? 또 봐야겠다.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런 환경에 계속 스스로를 노출을 시키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외국에 가는 이유도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지만 조금 작은 곳이라고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내수시장이 작으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캠페인 비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미국이나 그런 시장들에 비해.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로 나가고 싶으면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 나를 놔야지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혹시 수민 씨가 과거에 했던 그런 디즈니 인턴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신데렐라나 그 공주님들이 쉬는 모습, 담배 피는 모습 신데렐라가요? 약간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